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대출 있으신 분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집 대출이든 차 대출이든 신용 대출이든 상관없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환율 1,500원 이야기, 사실 이건 환율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자 이야기고 물가 이야기고 결국은 내가 매달 내는 돈 이야기입니다. 이걸 모르고 뉴스를 보면 불안만 커지고 이해하고 보면 보이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는 대신 환율 뉴스가 나왔을 때 숫자 말고 같이 봐야 할 것들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환율은 원인이 아닙니다. 환율은 결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환율이 올랐다는 건 그 전에 이미 무언가가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체온계가 38도를 가리킨다고 해서 체온계가 열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몸 어딘가에 염증이 있으니까 열이 난 거죠.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1,500원이 됐다는 건 경제 어딘가에서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환율 숫자 자체보다 왜 이렇게 됐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왜를 찾을 때 같이 봐야 할 신호 4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신호는 금리입니다. 금리라는 말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율이에요. 그런데 이 금리가 환율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돈도 결국 이자 많이 주는 곳으로 움직여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 금리가 3%인데 미국 금리가 5%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에 돈을 넣는 게 이득이겠죠. 그러면 한국에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한국에서 달러가 귀해지면 달러 가격이 올라가요. 그게 바로 환율 상승입니다. 그래서 환율 뉴스가 나오면 지금 한국이랑 미국 금리 차이가 어떻게 되지? 이걸 같이 보시면 흐름이 좀 더 보입니다. 참고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렸을 때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금리 차이가 핵심 배경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수입 물가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왜 장바구니가 무거워질까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식량,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석유도 사오고, 밀도 사오고, 콩도 사옵니다. 이걸 살 때 결제는 달러로 해요.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같은 1달러짜리 물건을 사는데 전에는 1,200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1,500원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 원가가 올라가고 그게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가격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환율 뉴스가 나오면 수입 물가 지수가 같이 오르고 있나?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뉴스에서 수입 물가 상승률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환율이 오르는데 수입 물가도 같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 조만간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신호예요. 세 번째 신호는 기업 부담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달러로 번 돈을 원화로 바꾸면 더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반대쪽도 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비용이 올라갑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내수 중심 기업은 환율이 오르면 부담이 커져요. 그리고 기업 부담이 커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요.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을 조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환율 뉴스가 나왔을 때 기업 실적 뉴스나 고용 지표 뉴스를 같이 보시면 상황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환율이 올랐는데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언급하기 시작하면 그건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부동산과 가계부채입니다. 이건 조금 돌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찬찬히 따라와 보세요. 환율이 오르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깁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려야 할 것 같은데 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거든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즉 집 사면서 빌린 돈이 많아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매달 내는 이자가 늘어나는 가구가 많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를 수 있고,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릴 수 있고,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물론 이게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에요. 다만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환율 뉴스, 금리 뉴스, 부동산 뉴스가 왜 같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4가지 신호를 말씀드렸는데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환율 뉴스가 나오면 숫자만 보지 마시고 이 4가지를 같이 보세요. 하나, 금리 차이. 한국과 미국 금리 차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둘, 수입 물가. 수입 물가 지수가 같이 오르고 있는지, 생활비에 영향이 올 수 있는지. 셋, 기업 부담.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용 쪽에 변화가 있는지. 넷, 금리와 가계부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지, 대출 부담이 커질 수 있는지. 이 4가지를 환율 뉴스 옆에 놓고 보시면 1,500원이라는 숫자가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아,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읽히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경제는 복잡하고 변수는 많아요. 다만 오늘 드린 건 기준입니다. 뉴스를 볼 때 어디를 같이 봐야 하는지 그 출발점을 잡아드린 거예요. 8엔딩 다음 영상 예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금리 뉴스가 나올 때 뭘 같이 봐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환율 이야기하면서 금리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 금리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경제 뉴스 읽는 폭이 훨씬 넓어지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